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세 가지를 묶어서 바로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대상 물건, 어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래 사례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 거래 사례하고 대상 물건의 차이를 비교해서 이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지금 아파트 30평짜리 범계역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에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과거에 거래가 된 사례를 하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6억이 하나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다.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 그러면 일단 6억을 사례 가격이라고 해서 출발을 해야 될 테고, 그럼 이제 이 거래 사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이 매개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 뭐 등등등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10% 만약에 10%가 이렇게 낮게 거래가 됐으면 자, 이때 100분의 110. 자, 그래서 사정보정치 10%를 더 가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 이게 이제 거래된 사례하고 지금 감정평가하는 시점 사이에 한 6개월의 텀이 있다. 그래서 6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3%가 평균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03을 곱해주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은 똑같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같은 동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지금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는 아파트가 기존 6억짜리 물건보다 좀 질이 5%가 떨어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이제 100분의 95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용어 이제 가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다시 스토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거래 사례 비준 가격을 계산하려면 사례 가격을 특정을 해야 될 테고, 거래 사례를 해서 사례 가격을 특정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특징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특수한 사정이 매개가 안 됐으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수한 사정이 매개가 됐으면 사정 보정을 해야 될 것이다. 따로 이제 공식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지계면이니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이제 비준 가격 계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 대상을 보니까 집합 건물,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었고요. 동산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동차도 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동차나 동산은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과수원도 다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끔 보면 과수원집 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 또 과수원집 딸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집에 딸을 겁나 많이 나가지고 딸들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과수원을 판 거야. 그러니까 다 과수원집 딸이 여러 명이 있다. 해서 요거 이제 과수원도 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다 과수원 볼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돼? 저 과수원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저 자동차를 사고 팔 수 있다. 근데 비행기나 항공기 또 건설 기계 봤을 때 그건 사고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토지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례 가격이다. 사시지계면 이 요소를 고려해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를 하게 된다. 사시지계면 해서 면적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그 해서 면적 요인이라는 것이 고려 요소가 아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의미 자체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면적 요인은 어떻다?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된 어떤 6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방식에 따라서 면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을 고려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떻다?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자꾸 외워야 돼. 사시지계면 시지계거, 사시지계면 시지계거. 이거면 이제 계속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살림. 제일 어려운 건데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 딱 한 번 나와서 8년 동안.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다. 가구 일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에 대한 평가를 구분평가. 다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 해서 살림이라고 하는 거. 살림은요. 자, 토지 플러스 수목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살림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야. 토지에 주된 평가 방법은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별개의 문제고요. 해서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어떻다?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부분하고 임목은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럼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해요. 임목에 대한 평가 방법은요,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한다. 이 정도의 나무가 얼마의 거래가 됐는가 해서 비준 가격을 계산해서 산림에 대한 가액을 평가를 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별건 아니고 이거 문장 하나로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산림은 구분하여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임목은 그 수목,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나무가 작아서 소경목은, 자, 경자는 지름 경자거든요. 지름이 너무 작은 나무, 거래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무는 원가법. 이 정도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하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일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죠. 두 개를 묶어서 평가한다면 역시 어떻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야 돼. 요건 이제 어려우니까 좀 유보하셔야 돼.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비준 가격의 계산 방법,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요거 하나 다시 한번 가십시다. 우리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뭐가 있었어? 일반 요인이 있었고 지역 요인이 있었고 개별 요인을 묶어서 부를 때 가치 형성 요인. 근데 일반 요인은 전체적인 경기 변동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따져 물을 시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개별 요인과 면차,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요걸 이제 갈 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에서 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제가 개별 요인의 일종인 면적까지. 어찌됐든 면적까지 따로 우리 출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 공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정보정치, 이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사정보정치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소위 사정, 그 사정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걸 고쳐주는 것을 사정보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럼 특수한 상황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정보정치라는 것은 기준점이 뭐가 된다? 정상이 되게 됩니다. 정상 가격을 소위 이름하여 자, 분모 자리에 지금 다시 사례 가격이라는 게 분모 자리에 가게 될 테고 정상 가격을 넣다 분자 자리에 두는 것을 사정보정치. 공식 외우셔야 돼. 그냥 저 사정보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사례 가격이 뭐가 되고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 가격을 뭐로 삼는다? 분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 문제야. 그래서 지금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이제 시점 수정은 별개의 문제니까 논외로 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따져 부를 때도 항상 사례를 분모로 두게 됩니다. 사례를 분모로 두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특성을 가리켜서 다 분자값으로 두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어차피 계산 문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핵심 이슈를 잡으셔야 돼. 지금 자 어디에서 지금 비준 가격을 계산할 때 사정, 보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 물건하고 이미 거래가 된 그 물건하고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분모에는 뭐가 기준점이 된다. 사례가 기준점이 되게 된다. 그 중에서 사정 보정치만 분자값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이 분자값이 되게 된다. 이거 공식이라고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더럽게 짜증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 사례자료 정상화라고 해서 사정 보정치, 지역요인 그다음에 비교치, 그다음에 개별요인 비교치를 계산해 내는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자 과정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문제할 때 그냥 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식이야. 이 문제는 사례를 항상 뭐로 보는 게 좋겠다? 100으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를 줄 때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 물건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진짜 간단하고 이런 문제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단순하게 계산 문제가 되는데 제일 우리 수험생이 헷갈리는 부분이 사정, 보정치. 일단 분모는 공통적으로 뭐가 된다? 사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정, 보정치는 특수한 사정이 매개가 됐을 때 그 사정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정상화 시키는 것을 사정, 보정. 그래서 분모값이 뭐가 된다?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지금 분모가 뭐가 된다? 사례. 분모가 뭐가 된다? 사례. 이것만 아는 데면 다 해결해 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짜증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해서 분모가 뭐가 된다? 사례해서 뭐 뒤지게 설명을 해봤자 별로 감흥들이 없어. 자, 가보겠습니다. 교재 210페이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아, 나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요. 내가 이런 짓을 왜 하는, 진짜 요즘에는 미친놈이야. 미친 짓을 왜 해? 근데 걔한테 물려서 그래. 걔한테 물리고 나서 상흔이 남아갖고, 아, 나 뭔가 한번 보여줘야지. 여러분 다 붙어봤자 뭘 보여주고 말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거지. 아, 나 진짜. 그래도 다행이지.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안 먹었으니까.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총선할 때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막 집안 다 거들내고 막 길거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 손잡고 친한 척 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 정치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하여튼 그랬어. 근데 이제 첫 번째 군대를 안 간 게 치명적인 단점이고, 사정이 있어. 바빠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에 군인들이 나오는 뭐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보고 나서 8살 때인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군대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소리가 야, 이 새끼 그걸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남들 다 가라 군대를 이제 멀쩡한데, 신체 멀쩡한데 빠질 때는 그게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다 치고. 자, 다시 이제 지문부터 가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자, 끄트머리 가서 뭐라고요?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아니, 주어서로 끊어가야 된다고. 거래 사례 비교법 뭐라고요?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 제발 부탁하는데, 자, 이 지문 길어지면 무조건 뒤에서 트릭 쓰니까. 아까 적산법 할 때 가액에서 트릭이 뽑아져 안 되잖아요.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 함정을 파는 게 거의 없고 뒤쪽에서 장난을 친다고. 아까 감가 수정할 때도 마지막에 가산하여 이렇게 트릭을 쓴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앞에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인근 지역 해갖고 인근 지역에 정의를 하면서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점점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걸 가지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트릭을 쓴다고. 그러니까 일 없이 읽으면 말려버려요. 그래서 끊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요.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 자, 산지와 인목으로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인목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이제 살림 파트가, 살림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 파트에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틀렸죠. 소경목림이라는 것은 원가법이 되게 돼.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나머지는 좀 무난하게 구성을 하고 지난 시간에 한 4문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 지문만 좀 특이해서 옆에다 빼놨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본문 보니까 사정보정치에서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좀 이따 보시겠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해서 보니까 사례 물건의 지역요인 평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별요인도 분모의 사례 물건 나와 있죠. 아, 이게 말은 어려운데 나중에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사정보정, 개별요인, 지역요인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정상화 시킬 때 항상 분모값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간다. 이 하나만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볼까요? 다음 부동산의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 자 그러면 먼저 지문을 보지 마. 지문을 보지 말고 자 분모 값이 뭐가 된다? 사례 가격이 될 테고 분자가 뭐가 된다? 정상 가격.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치.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읽으면 안 돼. 읽는 순간 이미 삽질하고 있는 거야. 딱 주지 않아요. 해서 일단은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뿐에 정상 가격을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치. 그럼 이제 사례 가격이 얼마나 볼까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자,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은 게 1억에 구입했으나 라고 돼 있죠? 1000제곱미터짜리 토지를 1억에 구입했으나 이게 사례죠? 1000제곱미터짜리를 1억에 구입했으나 라고 돼 있으니까 거래 사례죠? 근데 이게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돼 있고, 자, 표준지의 정상 가격은 제곱미터당 8만원.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정상 가격. 자, 지금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돼 있죠? 정상 가격이 바로 나와 있어. 얼마? 8만원. 퍼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얼마? 8만원. 그러면 사례 가격은 얼마입니까? 사례 가격을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10만원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를 1억에 거래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1억을 1000제곱미터로 나누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한 거야. 대놓고 사례가 제곱미터당 10만원에 샀는데 정상 가격이 8만원이다. 사정 보정치를 구하시오. 그럼 너무 유치하니까 약간 흔들어 준 거라고. 다시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정상 가격은 8만원 바로 줬다고. 근데 사례 가격은 제곱미터당 얼마로 안 주고 미친놈들이 그냥 1000만원을 1억에 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 사례 가격 얼마? 10만원. 그래서 결국 10만원분의 8만원이니까 0.8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사정 보정치가 되게 된다. 사정 보정치가 뭐라고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사정 보정치가 뭐라고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그래서 사례 가격이 지금 문제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정상 가격은 8만원 주어져 있으니까 1000제곱미터를 1억에 샀다는 얘기는 제곱미터당 얼마? 10만원에 샀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정확히 외워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해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있어. 8분의 10 이렇게 이지랄을 하고 있어. 그럼 1.25가 나오잖아요. 정확히 외워야 된다고. 이 문제는 감사하네. 1.25가 없으니까. 지문에 1.25 깔아놓으면 미쳐버려요. 어쨌든 사정 보정치. 다시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을 뭐라고 한다? 자, 사정 보정치.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정 보정치야.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정 보정치라고.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사정 보정치. 자, 그래서 비준 가격 파트에서는 사정 보정치라는 개념이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진짜 감사해.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2번 문제 보고 2번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건 자 몰라도 돼. 근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롭게 나왔어요. 자, 나중에는 이 문제만 계속 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 장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때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자, 앞에서 원가법이랑 관련되어 있죠. 자, 뭘 물어봤어? 재조달 원가 분의 자 대비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이게 2에 대한 1의 비율을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걸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되죠?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되냐고?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전존 가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다시 공식 그대로 아까 했던 거 다시 외우는 거야. 자, 지금 매년의 감가액,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전존 가치.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걸요. 지금 재조달 원가에 대한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1로 보면 되게 일이 편해져요. 분모가 1이 되면 되게 간단해진다고. 아, 그렇다고요?
그러다 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제조도를 원가를 1로 봤을 때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30분에 1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0.1이 되는 거죠? 0.1이 되는 거죠? 아 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분모를 무조건 1로 만들어 주는 게 계산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산수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0.9 나누기 30 하게 되면 이게 이제 0.9 나누기 30 보면 얼마가 나오죠? 예? 0.9 나누기 30 보면 얼마라고요? 0.03이 나오나요? 0.03이 나오죠? 그럼 제조도로 원가를 1로 봤을 때 0.03의 B. 자, 이게 이것을 지금 보니까 퍼센트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럼 3%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 되게 까다로운 거야. 0.03까지 구했는데 그걸 퍼센트로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문제에서 괄호 퍼센트이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3%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요.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주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스톱! 자,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죠?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죠? 정상 가격을 뭘로 봐야 돼? 1로 봐야 되는데, 왜? 80%의 거래가 됐다라고 돼 있죠? 80%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0.8이 되는 거죠. 정상 가격을 1로 봤을 때, 이 거래 사례가 80%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인즉슨, 얼마? 0.8의 거래가 됐다. 1 나누기 0.8 하면 1.25가 나오나요? 아닌가? 1.25가 나오죠? 그래서 1.25를 사정보정시에 1.25를 적용.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워요. 이 문제는 지금 못 풀어도 되고 시험장 가서도 못 풀어도 돼. 상관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 제조도로 원가를 1로 준다거나 정상 가격을 1로 준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그래요. 자,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이 두 번째 문제하고 앞에 1번 문제하고 가볼까요? 1번 문제는 아까 그렇게 갔었잖아요. 자, 사례 가격이 얼마? 10만원, 정상 가격이 8만원. 10분의 8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나왔었냐면 23회 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28회 때 5년 안에 나왔거든요. 거꾸로 낸 거야. 8분의 10, 0.8분의 1 이렇게. 23회 때 문제를 거꾸로 치게 한 거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비우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실 문제.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정보정치는 뭐라고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사정보정치는 뭐라고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겁나 쉬워. 자, 3번 문제부터 가볼까요? 뭘 물어봤냐면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이라고 되어 있죠? 3번 문제 물음표를 무조건 찾자고 그랬어.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감사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거저 그냥 이건 암산까지는 안 돼도 딱 떨어지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례 부동산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역 요인을 할 때 대상이 얼마? 분자가 되고 사례가 뭐가 된다? 분모가 된다.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98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치 할 때는 무조건 분모가 뭐가 된다? 사례. 분자가 대상 물건. 그래서 사례를 지금 100으로 봤을 때 대상 물건의 특징이 기타 조건에서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사례가 100이면 얘가 얼마? 98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 지금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00분의 103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은 구조라고요. 세 번째는 자, 거기 마이너스 1, 가로 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다고. 그럼 100분의 99가 되는 거죠. 아니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돼 있다고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이 기타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2니까 98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니까 10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됐으니까 99가 될 테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접근 조건은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4가 돼야 되죠? 그죠? 100분의 104. 그 뒤에는 필요 없어. 똑같으니까. 어차피 1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100분의 98 이런 식의 얘기를 하나하나 쓸 게 아니라 우리 교재는 설명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놨는데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보는 순간 딱딱딱 때리면 계산기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뭐 계산이 한번 해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계산기 뚜르기는 순간 다 게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기본 룰을 알고 있으면 이거 진짜 손 빨리 뚜르기면 10초 만에 나와요, 답이.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그렇게 나오겠지.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함. 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실제 답을 풀 수 있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치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별 요인 비교치라고 나와 있죠. 4번 문제는 개별 요인 비교치 나와 있죠. 그럼 똑같이 사례를 자 뭐로 본다? 분모로 보게 된다고. 사례를 분모로 보고, 자 대상을 뭐로 본다? 분자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가볼까요? 자, 첫 번째 5% 우세라고 돼 있죠? 뭐가 5% 우세하다는 얘기야? 대상이 5% 우세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만약에 사례를 100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얼마? 105다 이런 얘기라고. 대상 물건은 5%가 우세하다는 얘기는 105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이슈가 3% 열세라고 돼 있죠? 그럼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얘는 얼마? 97의 값을 갖는다.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세 번째 항목에서 자 형상 고정 필요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4% 우세 나와 있죠? 100분의 104. 그러면 1.05 곱하기 0.97인가요? 곱하기 1.04 하게 되면 이게 지역 요인의 비교치. 아무것도 아니야. 계산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계산기 두들기게 되면 진짜 10초, 15초면 끝난다고. 이런 쉬운 문제도 계산 문제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까 2번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 뉴버.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 잘하는 게 능사야.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실수 줄이고 쉬운 문제 절대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요, 수험생들이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걸 틀린다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 못 풀었다고 큰 소리 또 자랑질하고 지랄해. 별걸 다 자랑을 해. 더 이렇게 게으른 거지. 이거 몇 번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를 한 10번만 풀어보세요. 진짜 나중에 이제 암산해버려요, 암산. 계산기 뚜르기는 손모가지를 그냥 암산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어려웠던 게 사례 가격분의 정성이에요. 이게 사정 보정치가 나름 어려워. 나머지는 정말 간단한 문제. 5번 문제. 더럽게 복잡해 보이죠? 대상 토지 감정 평가액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어떤 방식 보니까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문제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 공식을 바로 써야 돼. 자,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사례 가격이 얼마야? 대상 토지 말고 사례 가격을 보니까 두 개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3억이죠. 사례 가격 3억 나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이라는 거 공식이 암기가 돼 있다고 치면은 제일 먼저 읽어볼 게 아니라 사례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사례 가격이 저 눈도 안 보이는 3억 나와 있잖아요. 일단 3억.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보니까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이라고 돼 있죠?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치, 시점 수정.
시점 수정 4% 상승 나와 있죠? 사정 보정 다음에 시점 수정이 있다고. 근데 전체 가격이 얼마? 4% 상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4% 상승이면 얼마를 해야 돼? 1.04. 100분의 104니까 1.04. 이 숙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퍼센트 나와서 쫄지 마. 3% 열세 그러면 0.97. 4% 우세하면 1.04.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격이 얼마? 4% 상승이니까 1.04.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치 검토해 봐야 되죠? 지역 요인. 인근지역 위치하니까 똑같다는 거야. 같은 동네니까 지역 요인은 검토할 필요 없어. 개별 요인, 5% 열세라고 돼 있죠? 사시지계 면이니까 5% 열세니까 얼마? 0.95. 0.95. 그 다음에 면적 요인 비교해 봐야 되죠? 사례분의 대상이라고 그랬어? 사례가 면적이 얼마야? 100이죠? 사례가 100이죠? 사례가 100일 때 대상 물건의 면적이 얼마야? 120. 그럼 1.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 곱하기 1.2 하게 되면 이게 그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계산한 토지의 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9회인가 나왔던 문제 같은데 공식을 만든 다음에 사실지계면 이렇게 대입하시게 되면 1분 걸리기도 힘들 거예요, 이게. 1분 안 걸린다고요.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공식을 안 외워서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면 진짜 감사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작은 테크닉이 아까 우리 봤던 연습했던 건데 4% 우세 그러면 100분의 104, 즉 1.04. 2% 열세하면 0.98. 그냥 이것만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기억하실 것이 뭐라고요?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주어진 텍스트를 다 보시는 게 아니라고. 특히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막 써놔. 중간에다가 막 욕도 써라고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얘기 써놔.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왜 들어갈게? 웃기려고. 겁주려고. 뜬금없는 얘기를 막 써놓는다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럼 이제 공부가 덜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해. 그때 가서 고민을 해. 자, 독도가 왜 우리 땅일까? 또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면 또 지랄할 테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그 건물의 색깔, 지붕 색깔은 파란색이다. 그러면 또 앉아서 청와대인가? 이 지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기계적인 공식에 따라 대입을 하셔야 된다고. 중간에 내용을 보실 것도 없어요. 번지수를 볼 것도 없고. 자, 하여튼 요게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개념. 요렇게 계산 문제 보죠. 한 문제가 어려운데 그건 일단 유보. 그리고 기본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 다시 너무 간단하다. 자, 여기서 가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사례 가격,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물건하고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거래 사례 비교. 이때 용어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도 시험에 나왔었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뭐라고 한다? 다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계산한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항상 사례 가격,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거. 자,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요것만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대놓고 정상 가격이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요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 요인을 시점 수정할 때 3%, 자, 가격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03 또는 1.03 바로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요인 플러스 뭐 3%하면 1.03 마이너스 3%하면 0.97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실제 수식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딱딱딱 다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비준 가격.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자, 바로 이제 비교할 게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은 시험 문제 자체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임대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된다? 임대사례 비교. 물론 문제 내릴 수도 있겠지.
근데 공식이 똑같아.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것은 사례 임료에다가 뭐라고요? 사시지계면 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하는데 거래 사례가 아는 사람으로 거래하면서 임대료를 만약에 10%를 감액을 했다라고 하면 사정보정치 사례 가격이 얼마? 0.9가 될 테고 정상 가격이 얼마? 1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준 임료를 계산하는 거 똑같습니다. 해서 비준 가격이나 비준 임료, 가액이냐 임대료냐 일삼일 뿐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자 하나가 이게 있네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 얘는 더 간단해. 시지계급라고 하는 거. 시지계급.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아까 토지 주된 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게 될 것인데 얘는 뭐라고요? 자, 지금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도 아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때는 면적 요인도 고려 요인이 되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차피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자 그래서 면적 요인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자 어떤 토지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 표준지 자 그 주변에 비교할 만한 표준지를 먼저 다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표준지에 뭐가 있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가격이 이제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자 원칙은 그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그게 없으면 유사 지역의 표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속하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뭐라고 자 그것을 가리켜서 인근 지역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인근 지역이라고 할 것. 두 번째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시점 수정. 자 원칙은 그 시군구에 같은 용조적 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한다. 이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 형태로 구성할 때는 이게 나올 수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그냥 시험 문제 줄 때는 그냥 지가가 1월 1일 기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아예 데이터를 주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이랑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간단해요. 해서 인근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인근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별 요인 등을 비교해야 될 테고, 유사 지역이면 지역 요인까지 같이 고려해서 다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그래서 유치한 건데, 시지 계급. 그냥 아까 사시지계면에 의해서 시지 계급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이제 문제 가지고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먼저 보게 될 게 1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나와 있죠. 해서 시지계급 이렇게 하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지계급 해서 뭐가 있었죠? 시점 수정 미음번 들어가야 되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에서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 216페이지 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냥 비교 표준지 선정한 다음에 시지계급 썩 좋은 문제 아니야. 썩 좋은 문제 아니야. 유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얼마나 기계적으로 잘 외웠나 요걸 물어보는 방식이 시지계급. 그래서 1번 문제는 기억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인 미음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읍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썩 좋은 문제 아니고 이건 이제 그냥 유치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무난한 문제가 2번, 3번 문제가 되겠네요. 해서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토지의 평가액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비교 표준지부터 먼저 특정을 해야 되죠. 비교 표준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비교 표준지 보니까 제곱미터당 200만 원 나와 있죠? 아니, 외운 순서에 따라 대입하는 거라고.
읽어보고 나서 감흥이 오서는 안 되고요. 제일 처음에 비교 표준제 가격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된다.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비교 표준제 뭐라고 써 있는데 얼마?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지.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 얼마? 5% 상승. 어디다 얼마 곱해야 돼? 1.05. 많이 좋아졌어요. 해서 보통 5% 상승하면 어쩔 줄 몰랐는데 아예 문제를 외워버리는 거야. 해서 1.05.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인근 지역이라고 돼 있어.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은 똑같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을 보니까 이 새끼들 복잡스럽게 가로 조건은 5% 열세라고 돼 있죠. 가로 조건은 5% 열세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 뭐가 돼? 0.95.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자 환경 조건은 20% 우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를 곱해야 돼? 1.2가 되는 거야. 20%는 1.2가 된다고요. 이게 답이라고. 200만 원 곱하기 시점 수정해서 1.05.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중에서 하나 0.95, 1.2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딱 떨어진다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다 딱딱 떨어져요.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계산기 뚫을 거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보세요. 지금 비교 편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산정을 해놓은 다음에 시지 계급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걸 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문제를 읽으면 이거 1분 넘게 걸려. 읽어보다가 보통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거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공식에 대입을 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뭐가 어렵다고 그래? 어려운 건 그거지. 5% 열세. 이제 5%를 어떻게 표현할까? 0.95. 20% 우세. 그럼 얼마? 1.2. 요것만 문제 푸는 테크닉을 좀 배우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3번 문제. 자, 이게 30회 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토지의 가격,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봐야 돼. 이 토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상업적이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데이터가 일반 상업적이라고. 그럼 비교 표준지도 뭘 찾아야 돼? 일반 상업적 찾아야겠죠? 나름 어렵게 된 거야, 이게. 비교 표준지 두 개를 던져줬다고. 보니까 기호 1, 기호 2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교 표준지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2번이 비교 표준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동안 안 나왔던 걸 나름대로 응용을 한 거라고. 아까는 비교 표준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줬었고. 해서 기호 2 하면 비교 표준지가 얼마야? 또 200이죠? 철저인들의 뇌 상상력은 대단히 한계적이야. 지난번에 아까 200만 원 나왔잖아. 또 200만 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격 상업적 얼마? 5% 상승 나와 있죠? 시점 1.05죠? 공업적은 필요가 없잖아요. 상업적이니까 상업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다시 그 밑에 지가 변동률 해서 5% 상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의 토지 자체가 상업적이었고 상업적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으니까 상업적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5% 상승이니까 1.05. 지역 요인은 아마 인근 지역이 나올 테고, 그렇죠? 복잡하지 않게. 개별 요인을 보니까, 보니까 가로 조건 10% 우세라고 돼 있나요? 그죠? 1.1. 끝나버렸나요? 시지 계급 끝. 그 밖에 요인은 없으니까. 그 밖에 요인은 보정할 사항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1분씩이나 걸려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해서 결과적으로 200 곱하기 1.05 곱하기 1.1 하게 되면 어떻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특정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문제는 안 볼 거예요. 이거는 좀 옛날 문제고 문제를 더럽게 꼬아놨어. 그래서 설명 드려봐봤자 별 영향가 없어. 지금 문제 유형 자체가 30회 때도 그렇고 26회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올해는 나올 확률이 낮지? 몰라. 또 내도. 수험생들이 이 간단한 부분들을 벌벌벌 떨면서 못 푼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해서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드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비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지계면 사정보정치가 좀 특이하다고 그래서 사례가격분의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조금 특이했어요. 정상가격 대비 80%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사례가격은 얼마가 된다? 0.8, 정상가격은 1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간단하잖아요. 자, 전에는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뭐 마이너스 3이면 0.97이고 플러스 4면 1.04고 요즘에 이제 4% 우세, 3% 열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더더욱 편해진다. 그래서 3% 우세하면 1.03 이것만 미리 문제를 풀어갈 때 준비가 돼 있으면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자체를 3% 우세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3% 우세는 그냥 뭐로 하자? 1.03. 10% 우세는 뭐로 하자? 1.1. 10% 열세는 어떻게 하자? 0.9. 이런 식으로 아예 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공식이 그런 쉽게 풀리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지계면 면적 요인까지 거래 사례 비교법 고려사항이다. 그 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은 똑같은 사실지계면인데 아직까지 계산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나오더라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지계면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거래 사례가 아니라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시지 계급 해서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해서 보통 문제 구성할 때는 대부분 자 지역 요인이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 문제 나왔으니까 거꾸로 내겠지. 유사 지역인데 이 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겠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계산기에 두드리시게 되면은 이 파트 계산 문제는 거의 기계적으로 뚝뚝 다 떨어져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할 것도 아니고 이걸 훨씬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왜?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중간에 약간 말장난 하는 것들. 캐치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 방식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수익 방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